그래서 제가 진행했고 이렇게 상담했던 사례 중에 특히 이제 의대나 아니면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 그런 경우가 많고 연구원이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막상 이렇게 1억 2억 반환하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내용 증명을 받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세요. 내가 왜 이 돈을 뱉어야 돼? 회사에서 해준 건데.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할 게 아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퇴사를 한다고 이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인사팀에서 뭐 이렇게 취업규칙이라든가 뭐 근로계약서 조항을 거론하면서 나가는 건 뭐 알아서 하시는데 요런 이유로 해서 우리 회사에 조금 위약금 쪽으로 얼마를 뱉어내고 나가셔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로계약서 쓸 때 그 문구 다 읽어보는 사람이 물론 당연히 읽어보는 거 도장 찍는 게 맞는데 잘 안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거기 조금 불리한 규정이 있어도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한테 이게 좀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 도장 찍고 회사를 다니는 거죠. 여튼 이제 퇴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을 내놔라 이랬을 경우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뱉어내야 되는 건가? 그 돈의 금액이 뭐 몇백만 원 수준이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쟁점인데 민법, 그러니까 민사 같은 경우는 뭔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 손해가 나면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마를 배상해라 라고 약정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무관계는 달라. 노무관계는 사실 갑을관계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갑을관계고 만약에 이런 게 인정이 돼버리면은 사용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마음대로 못해요.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근로기준법에 위약 예정은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변호사님 잘 됐네요. 그거 금지되는 거니까 나는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 무슨 이유를 대서 나한테 돈을 뱉으라고 해도 나는 뱉을 의무가 없는 거죠?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자 그거는 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위약 예정 금지 조항은 있지만 그 조항이 적용돼서 금지되는 위약 약정이 있고 적용이 안 돼서 이 정도는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네가 뱉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은 법에 의해서 근로관계에서는 위약 예정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금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실제 손해나 그런 어떤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 전혀 얘기가 없고 무조건 얼마를 뱉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퇴사하면은 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부담한다. 이게 끝이야. 무슨 내가 뭘 잘못했고 무슨 손해가 있고 나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뭐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돈을 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 특히 이제 작은 업체일수록 그런 게 많은데 면접 보거나 아니면 최종 근로계약서 쓸 때 최소 2년은 다니실 거죠? 뭐 3년은 다녀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계약서에 뭐 얼마를 다니기로 한다. 뭐 약간 애매하게 공고한다. 2년을 재직할 것을 공고한다. 2년을 다니기로 한다. 이렇게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재직 기간을 일단 적어놓고 그것보다 먼저 퇴사를 하면은 얼마를 물어내라. 무조건. 손해나 이런 거 묻지 않고.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요거는 무혐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월급을 뱉으라고 하는 경우 또는 월급을 깎겠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어떤 조항이 위반되면은 월급을 절반만 준다. 또는 너 퇴사했지? 너 2년 다니기로 했는데 퇴사했지? 이번 달 월급 안 줘. 또는 전에 줬던 월급 절반씩 다시 뱉어내. 이런 거는 당연히 무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핫 이슈가 해외 연수 또는 해외 근무.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연구기관이나 교수 집단에서 이런 게 진짜 많은데 잘 봐야 돼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 해외 연수나 해외 근무를 시켜줬어. 형식은 이제 그런 건데 그 실질을 따져야 돼요. 그 실질이 원래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장소만 파리가 된 거야. 프랑스 파리가. 그러니까 근무 장소만 변경됐을 뿐이고 해외 연수라는 어떤 약간의 프레임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실은 일을 가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근무 장소의 변경일 뿐이고 실제로는 거기서 근무 명령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나중에 내가 해외 연수까지 시켜줬는데 3개월 만에 나간다고? 그 연수 때 들었던 비용 다 위약금으로 되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
위약 예정 약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거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특정 직원이 유난히도 직기를 다 파손해. 그래서 컴퓨터를 몇 대를 바꿔주고 책상을 다 바꿔주고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너무 부주의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일을 해가지고 제3자한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고객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렇게 어떤 실제 손해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딱 특정을 해서 그걸 위약금을 내놔라, 이런 거는 반환을 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근무, 해외 연수인데, 이제 프레임은 약간 해외 연수인데 해외 근무처럼 보여지면 이거는 위약금 뱉어내는 건 아닌데, 완전히 해외 연수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뭐 A기업의 무슨 B팀에 다니고 있는데, 그 포털 있잖아요, 인트라넷. 거기 이제 공고가 뜬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우리 회사에 뭐 경력 3년 이상 직급 중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회사에서 약 2명을 선발해서 1년 정도 연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뭐 주거비, 집도 회사에서 렌트를 해주고 생활비도 일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그게 치열한 거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자기가. 그래서 갔어. 그래서 1년 동안 영국에 가서 정말 그 누구라도 하고 싶은 그 연수를 다 받았고, 상당한 비용이 드는. 물론 그게 이제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회사에서 집도 줬고 생활비도 거의 상당 부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스펙이 높아진 거야. 이력서에 한 줄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스펙이 높아지니까 좀 돈 더 주는 좀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퇴사를 하겠다.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거를,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최소 3년은 근무를 해라. 만약에 그 3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면은 연수 비용 전부를 반환해라. 이런 게 이제 걸려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 실질이 연수잖아. 연수고 회사 이익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회사는 투자한 거야. 너가 이제 잘 배우고 와서 내가 이 정도 돈 줄 테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건데 바로 뒤통수 친다. 이랬을 때는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꼭 이렇게 상담했던 사례 중에 특히 이제 의대나 아니면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 그런 경우가 많고 연구원이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거를 막상 이렇게 1억 2억 반환하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내용 증명을 받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세요. 내가 왜 이 돈을 뱉어야 돼? 회사에서 해준 건데.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할 게 아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약금 약정은, 예정은 원칙은 무효야. 원칙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